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다른 저런 어떤 첨단 기자재 안에 그런 이미지가 위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알레고리 의미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보면 이제 작품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예, 저는 미술 작업하는 조덕현입니다. 현직 이화여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미술 작가로 산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잘 풀리기도 하다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상이 저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훗날에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로 발전돼가는, 아직도 생성돼가는 작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회들 또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그 작업의 소재 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소재로 해서 캔버스에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업들, 살아간다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반추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평도 듣고 있고요. 이 인성상 수상전을 통해서 이 미술관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셈이죠. 이번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여러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설도 상당히 놀랍고, 미술관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준 높고 작가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들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작업들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이제 과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발전적인 노력들, 이런 거 위해서 그 구상이 대체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메인 그 주제로서 함께 된 거거든요. 작가로서 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 연속적으로 있다면 그러한 과제들을 이행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또 그것에 반응하는 저의 여러 가지 어떤 대응 체계들, 이런 것들이 합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골고루 작업에 대해서 현재 애착이 있고요. 플래시 포워드라는 작품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작품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이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대한 저 나름의 아주 직접적인 그 코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역점을 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울리는 음악을 실제로 이 전시장에 갖고 왔죠.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입니다. 그 좋은 감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상의 음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날이 그 늘어가는 확진자 수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는 그 의료 환경들, 이런 걸 보면서 위안이라면 위안, 기쁨이라면 기쁨,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그 어떤 그 스스로의 성찰과 또 각오들, 또 저의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전부 쏟아부은 게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런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화이팅! 이쪽 정원에서 갖고 온 나무인데, 이 나무 자체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작업이 이 옥양옥이라는 천과 또 뒤에서 비춰지는 광선, 그 다음에 이런 나무들의 실루엣,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음악이 금상첨화 같이 이제 얹혀지는 거죠. 실제 정원하고 이런 나무 그림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음의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비교도 되고 그렇게 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보시다시피 이런 거대한 기둥 같은 건데, 이게 내성천 모래로
만든 조형물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안쪽에 보면 거울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거울인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이어지는 기둥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반쪽짜리인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내성천에서 갖고 와가지고 요 작업을 하고 남은 것들을 쌓는 겁니다. 내성천은 다 아시겠지만 봉화군부터 이렇게 쭉 영주 예천 거쳐서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요 영남에서 상당히 그 속살과 같은 이제 그런 미학적이고 중요한 그런 강인 거죠. 이 공간이 선크 가든인데 특히 이제 이 시간이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대구의 6.25 전쟁 당시에 능금시장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예전엔 능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과들을 파는 시장인데 그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활기차 있고 그리고 어떤 전쟁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적극성 이런 것들이 막 풍겨져 나오는 그런 사진, 오리지널 사진을 제가 작업으로 한 건데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게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플래시 호워드라는 작품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인용이 됐고 거기에 다양하게 많은 이런 장면들을 역사적으로 제가 또 인용을 해서 이런 어떤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다 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나 요소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분이 이인성 선생님이거든요. 이인성 선생님인데 이인성 선생님이 모니터 안에 들어 있으시고 6.25 전쟁 당시에 미군들 군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군 홍보단인 거죠.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저기 최후의 만찬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 얼굴들은 전부 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들이거든요. 신성일 선생님, 최은희 선생님, 김지미 선생님, 그리고 김승호 선생님, 문인 선생님, 그리고 이 사람은 조덕현이라는 배우인데 저랑 동명이인입니다. 제가 이분을 계속 아바타 같이 캐스팅해서 말하자면 제가 이분을 대리로 해서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고 이쪽에 보시면 안성기 선생님, 신영규 선생님, 김진규 선생님, 그리고 최무령 선생님, 허장강 선생님, 엄행란 선생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또 서양 문화사에서도 중요시되는 이제 그 작품을 소재로 해서 거기에 이제 다른 사건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런 이제 거대 서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최후의 만찬에 중심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사라졌죠. 대신 그분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 모니터 안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바로 여기 등장한 예수님은 아니지만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최근에 발견된 그림입니다. 살바토레 문디라고 하는 그 그림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조덕현 저의 그 아바타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것을 이제 모니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다른 저런 어떤 첨단 기자재 안에 그런 이미지가 위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알레고리 의미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보면 이제 작품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봉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봉화에서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이렇게 반전을 시켜가지고 물에 비친 것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 인물들이 6.25 전쟁 당시에 어린 소녀들입니다. 이거 이제 미군이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제가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풍경과 1950년대 초반에 인물들이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어지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작품에는 이런 식으로 단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들을 찾아내고 그런 단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의미를 찾아내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 블랙박스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이 제가 연출을 한 건데,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그 안에 오랫동안 내장되어 있었던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제가 실제로 한 거의 30년 전부터 제작한 작품부터 최근에 제작한 것까지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어떤 시간의 집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이런 이 구조물도 사실 그 제작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설치 작업으로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제가 이제 도면을 주고 부탁했는데 이 미술관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대구미술관의 수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 제가 그린 그림들이 여기 이렇게 하나, 또 저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전부 9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불안하고 무엇에 쫓기는 것 같고 공포에 질린 것 같은 이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분들은 전부가 다 그 난민들입니다. 난민들인데 그 난민된 이유는 각각 조금씩 다르죠. 뭐 전쟁, 테러, 뭐 지진 같은 자연재해, 이러한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부터 터전을 뺏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난민들의 이미지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찾고 또 찾고, 찾아낸 것들을 또 이렇게 마치 영화를 찍듯이 이렇게 커다란 구도로 만들어 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다시 장지 위에 연필로 이제 그려낸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애착이 가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 그림이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들을 찾아내면서 이야기를 조합해가는 과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내기 전에 그냥 전체적인 어떤 이 그림의 정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몰라도 뭔가 이런 어떤 격렬하고 공포에 젖은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하여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작가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또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작가가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작가가 다 재단하는 게 아니라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 이제 관람객들의 몫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든 걸 다 작가가
보는 방식까지 제시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작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한 어떤 작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또 와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는 제가 대구 경북 시민들께 헌정하는 전시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는 제가 전시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